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당신 상황에 맞는 선택은 변호사님 그냥 협의이혼으로 하죠. 너무 힘들어요. 협의이혼이 제일 깔끔해 보이죠? 법원 몇 번만 같이 가면 끝나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니까요. 그런데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 현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배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성배를 마셔도 되는 상황인지 그걸 모르고 마시는 겁니다. 그땐 정말 인생 제대로 꼬이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온 법무법인 시환의 대표 변호사 최길림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당신 상황에 딱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협의이혼이 정답이 되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음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혼에 100% 동의한다. 둘째, 양육권 다툼이 전혀 없다. 셋째, 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서로의 재산 파악이 가능하다. 넷째, 위자료 금액까지 완벽하게 합의가 됐다. 다섯째, 상대방에게 외도나 폭력 같은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 이 5가지가 다 해당되면 협의이혼으로 가셔도 됩니다. 실제로 자녀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면서 서로 쿨하게 반반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3개월 만에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협의이혼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협의이혼하면 법원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다 확인해주고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딱 2가지만 확인합니다. 진짜 이혼할 건지,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울 건지 그게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돈 문제는 오직 하나, 양육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 각서 써두면 이제 안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이 아파트 당신 줄게 라는 각서를 받고 협의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도장 찍고 나니 남편이 딴소리합니다. 마음 편했다, 못 주겠다, 배째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협의혼 서류에 이러한 재산분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각서가 있어도 상대가 못 주겠다고 버티면 그때부터는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그나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아파트는 당신에게 주겠다, 얼마나 주겠다는 내용 각서만으로는 전혀 집행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소송 또는 약정금 소송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시간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은 2배로 쓰고 멘탈은 바사삭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자체를 못합니다. 법적 기한, 제척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완전히 끝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고 해서 나머지 재산까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청구하지 않은 재산은 제척 기간을 넘기면 끝입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뭐. 이 말이 진짜 위험한 이유입니다. 넉넉히 있다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면 이게 진짜냐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겁니다. 소송이 무서운 단어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재판상 이혼은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 양육권을 서로 원한다. 셋째, 상대방 재산이 정확히 파악 안 된다. 넷째, 위자료 합의가 안 된다. 다섯째, 상대방에게 외도나 폭력 같은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협의 이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입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혼 안 하겠다고 버팁니다. 게다가 사업한답시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판을 통해 재산 명시 명령,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조사 등을 해서 숨겨둔 돈을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분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서 훨씬 많은 몫을 받았습니다.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법원이 판결문에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상대방이 안 줄 때 바로 강제 집행, 즉 경매 넘겨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강제성, 법적 용어로 집행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재판상 이혼의 핵심입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협의 이혼 각서에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간에 조정 이혼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보통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절충 아닌 조정 이혼을 추천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처럼 변호사가 대신 싸워주지만 판결까지 안 가고 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으며 중간에 합의해서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정조서에 도장 찍으면 그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바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얼굴 보기 싫고 법원 가기도 싫은데 확실한 법적 보장을 받고 싶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게 끝내고 싶다? 그럼 조정이혼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방법들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좋게 협의이혼을 시작했다가 위자료 액수에서 틀어져서 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세게 나가다가 조정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당장 돈 아끼고 빨리 끝내려고 협의이혼 선택했다가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 다시 들어가서
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이혼 후에 30년을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이 100% 신뢰가 안 가거나 재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찝찝하다면 법의 힘을 빌리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혼은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결혼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이혼인데 이 이혼에서는 실수가 없어야겠죠. 지금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환 대표 변호사 최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